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31강 시간으로서 4. 벌칙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 형벌입니다. 형벌은 글자 그대로 검사가 기소를 하고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서 받는 벌칙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 질서벌이 있습니다. 질서벌. 이거는 행정부서에서 질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행정형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요 경우는 무거관직상투입니다. 무거관직상투. 그래서 무는 무등록 중개업자를 말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비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해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거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거짓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직상투는 금주행위죠. 바로 금주행위. 그래서 관련 증서, 직접 거래, 쌍방, 대리, 그리고 부동산 투기 조장한 행위, 이런 것을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완기하는 것보다는 요 무거관직상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이런 겁니다. 양.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유사한 명칭. 자, 세 번째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거나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그래서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 두 군데 이상 소속된 자. 네 번째는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입니다. 개설 등록을 두 군데 가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사무소를 두 군데 둔 거. 그래서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등록을 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나는 하고 하나 안 했어. 그럼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섯 번째, 임시. 임시. 떴다방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언론에 나오는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명칭. 공인중개, 이런 식으로 유사한 명칭 쓰는 것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즉, 생활정보지 같은데 에다 광고를 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한 자. 맨 처음에 양도, 대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고, 이거는 등록증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사무소 등록증. 다음, 이렇게 양도, 대여한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 다음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한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제공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비밀 누설하면 안 됩니다. 중개하던 사람은 중개와 관련된 업무 비밀 누설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무수거입니다. 매무수거 중개업자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금지행위 있죠. 금지행위 앞부분 매무수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무등록 중개업자가 협조하는 거, 중개보수 초과받는 거, 거짓된 정보 제공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역시 이것도 중요 글자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 나와 있죠. 양유리 이를 리로 표현한 겁니다. 둘인명표, 대정비,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 번씩 읽어만 보시고 요 무고 관직상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반드시 좀 암기해 주십시오.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것도 다 암기가 되니까 너무 암기의 스트레스는 받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조사 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이 경우에는 신고를 받는 등록관청이 부가 징수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역 조사 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 그리고 그 밖에 요거와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하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 자, 두 번째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입니다.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거래 정보망, 그리고 거래 신고, 협회 관련 사항. 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 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 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자.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운영 규정. 자, 두 번째는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확인 설명과 관련된 거죠. 확인 설명. 자, 이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부가 징수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1-2고 이제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 거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는 등록관청이 부가 징수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자,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또는 거래 당사자는 제3자가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 자, 그리고 그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요구해도 그 제3자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자, 네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짓 신고.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자, 다섯 번째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역 조사 시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아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는 이걸 위반했을 때 3천만 원인데 이거 왜? 거래 대금 지급 자료 증명 자료 외의 외의 자료예요. 그것이 아닌 다른 자료를 말합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자, 5의 2.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자,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는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여섯 번째는 감독상의 명령 등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한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이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가 징수합니다. 자, 감독상 명령. 근데 이거는 거래정보사업자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협회. 자, 공제사업과 관련된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어요. 자, 이건 협회입니다. 협회. 협회가 이러할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협회. 역시 이것도 협회하고 관련된 거예요. 공제사업과 관련된 거. 공제사업에 대해서 국장이 개선명령을 했는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아홉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공인중개사 협회 지부 지회를 말합니다. 역시 이것도 협회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데 요 2번부터 5번까지는 예전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있었어요. 이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독립해서 나가는 바람에 요 2번부터 5번은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3천만 원 이하의 그 과태료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요 중요 문자 제가 적어놓은 거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자, 게시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두 번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는 자. 그래서 사무소 명칭 관련 위반자입니다. 세 번째,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네 번째,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 기간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자, 휴업을 하면 휴업을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죠. 5.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보증사항이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 여섯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서를 제출한 자입니다. 자격증 반납과 관련해서입니다. 일곱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이번에 등록증입니다. 그래서 개명 전유, 손자 등 이거는 꼭 암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험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두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참, 네 번째, 거짓 신고를 했을 때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때, 자, 이 거짓으로 한 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취득한 가액. 자, 이 취득가액에 몇 분의 몇? 100분의 5. 100분의 5 이하. 5%죠, 5%. 5 이하의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큰 거죠. 100분의 5면. 1억이면 500만 원입니다. 2억이면 1000만 원이고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래서 꼭 100분의 5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 거짓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양벌 규정. 이건 법제 50조에 따로 있는데 양벌 규정은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못했을 때 즉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밑에서 일하는 소속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잘못해갖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받으면 이 사람들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벌하는 거 외에 이들을 고용한 바로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뭐를 한다? 이때는 이 사람에게는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잘못했을 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인데 이들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역시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열심히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열심히 게을리하지 않고 주의를 하고 그리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벌금에 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판례에 만약에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잘못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벌금을 받았어요. 그럼 이 벌금형을 받은 거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규정이 없거든요. 판례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결론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위반 행위로 양별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즉 등록의 결격사유죠.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실무 제31강 시간이었고요. 4. 벌칙으로서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